어제 코미디계의 대부 고 전유성 씨의 마지막 영원한 작별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병원에서의 4일이 40년 중에 가장 진실되고 진심이었습니다. 형님 웃으시면서 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당당 무심당당 형님 이겁니다. 나를 보라고 형님 여기 보라고 어디 가시냐고 나 보고 가라고. 아저씨가 마지막에 나 옷도 사줄 수 있어. 그래서 10벌도 더 사줄 수 있어요. 아저씨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맨날 해드릴게요. 그게 저하고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부부의 연을 맺어준 코너 유행어 이스텔살에 나는 봉이야였는데 형님은 봉이야. 선배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연결식이었는데 보신 것처럼 허준 변호사님 눈물과 웃음이 섞였어요. 많은 개그의 선후배 동료들이 저렇게 우는 모습이 진짜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어제 오전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비가 세차게 쏟아지던 중에 고 전유성 씨의 노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거행이 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연결식을 마친 뒤에 KBS의 전유성 씨의 영정이 도착을 했거든요. 선후배 개그맨들이 일렬로 복도에 도열해 있었는데 이 복도를 지나서 공개홀로 들어섰습니다. 이홍렬 씨가 품에 안고 있던 고인의 영정을 개그 콘서트 간판이 달린 텅 빈 무대 위에 내려놓자 현장에서는 짧은 탄식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개그 콘서트라는 것 자체가 전유성 씨가 처음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그때 당시에 밤무대에서 혹은 외부 소극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개그 공연 자체를 이 지상파 방송의 무대로 끌어내므로써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개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는 데 너무나 큰 기여를 했고 이 무대를 통해서 많은 신인 개그맨들이 데뷔를 했었거든요. 박준영 씨도 평생 우리 삶의 터전이 됐던 우리의 직장을 만들어주신 전유성 선배님께서 오르시는 마지막 개그 콘서트 무대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쳐드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참여한 사람들이 연신 눈물을 닦으면서도 고인을 향해서 박수를 치면서 마음을 모아서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결식장과 노제에 모인 이 여러 후배 코미디언들만 보더라도 하재근 평론가님, 고 전유성 씨가 코미디계에 얼마나 큰 스승이었는가를 또 짐작케 하네요. 그러니까 전유성 씨가 이제 대중적인 인기보다도 코미디계의 위상이 훨씬 더 컸거든요. 코미디언을 웃긴 코미디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동료 후배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위상이 높았었고 특히 개그맨이라는 말을 만들면서 70년대 우리나라 코미디언들의 사회적인 위상이 조금 좀 낮은 측면이 있었거든요. 80년대부터 개그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상당히 또 위상을 올렸고 그리고 또 뭐 개그 콘서트를 비롯해서 후배들한테 많은 뭐 무대도 만들어주고 아이디어도 주고 그랬기 때문에 뭐 개그계 코미디언계에는 그야말로 큰 어른과도 같았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흘 동안 빈소에도 유재석, 강호동, 김용만 씨도 수많은 후배들이 찾아갔고 그리고 또 희극인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장에는 뭐 이경규, 엄영수, 표인봉 씨 등 대한민국 코미디언들이 총 집결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후배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노제를 총괄한 김학래 씨가 전유성 씨가 생전에 김정열 씨의 숭구리 당당을 제일 좋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정열 씨가 바로 나와서 뭐 선배님 가시는 길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가시라고 숭구리 당당 보여드리겠다고 그렇게 숭구리 당당을 했고 또 최양락 씨도 형님께서 저희 부부의 연을 맺어주셨다라고 하면서 80년대 자신의 유행어였던 봉이야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후배들의 뭐
마지막 떠나는 이 조사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김신영 씨의 모습도 눈에 띄었어요. 김신영 씨는 추도사를 하는 동안 내내 눈물을 보였지만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올린 사진에서는 미소를 보였습니다. 앞서 김신영 씨는 자신이 맡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DJ 자리를 일주일간 비웠다가 오늘 복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각별한 스승 고 전유성 씨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병상에서 나흘간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발도 주물러 드리고 핸드폰 게임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답니다. 세상에. 그런 김신영 씨를 향해서 당시 전유성 씨는 서울 가서 일해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김신영 씨는 병원에서의 사일이 40년 중 가장 진심인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병상에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 즐거웠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고 마지막 건네주신 주유비 10만 원 끝까지 제자 챙기는 마음까지 평생 보물로 간직하겠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까지 그 코미디계 후배들 뭐 거목 또 스승 뭐 이런 표현 나옵니다만 자신의 몸도 그렇게 성치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후배들 챙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 병상에 있을 때도 얼마 전에 개그맨들 이제 많은 분들이 전유성 씨를 뼈그맨, 뼛속까지 개그맨이라고 하거든요. 개그맨들이 썼던 책들을 다 모아서 국립도서관에 한 코너를 만들게 할 정도로 개그맨 무대도 키워주시고 그들이 쓴 책까지 해주셨는데 남희석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형, 내가 묘비에 어떤 말을 쓰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래, 너는 뭐라고 할까 하니까 웃지 마. 너도 곧 따라와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정말 뼈그맨이었구나 생각이 들고 그토록 선배를 위해서 저렇게 다 모인 희귀인들, 개그맨들의 의리에도 굉장히 저는 이제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하재근 평론가님, 아까도 잠깐 뭐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고 전유성 씨는 우리에게 어떤 뭐 개그 콘서트면 개그 콘서트 어떤 그 프로그램의 특정 코너가 기억 남는 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늘 우리가 어떤 코미디계, 물론 개그맨이란 표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표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코미디계의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늘 빠지지 않는 이름이 전유성 씨였단 말이에요. 정말로 비중이 이 코미디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대중 앞에서 본인이 막 유행어를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동료나 후배들한테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코미디 작가로 출발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대중이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큰 코미디계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고 또 김신영 씨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자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단순한 후배 수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발굴을 했기 때문에 많은 후배들이 나는 후배 겸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개그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그 나중에는 뭐 청도 같은 데 가서 그 코미디 극장을 만들기도 했고 여러 무대를 만들면서 실제로 후배들한테 무대를 제공을 해준 거예요. 활동의 장을 열어주면서 또 격려도 해주고 또 뭐 최양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부부의 영까지도 맺어줬다고 하니까 그렇게 코미디언 후배들을 한 명 한 명 챙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수십 년 동안 쌓이면서 이렇게 수많은 후배들이 저렇게 울면서 애도하고 추모하는 그러한 대선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고 전유성 씨 뭐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코미디계의 대부 그리고 많은 후배들한테는 거목 스승이었고요. 그러면 후배들한테만 잘했냐 그거 아니었어요. 참 저희 제작진이 지난 7월쯤인가요? 폐기용 수술을 했을 때 정말 이제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어서 전화 인터뷰 요청을 하고 전화드렸더니 그때는 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전화가 오래 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신가 보다 했는데 세상에 다음 날 저희 제작진에게 먼저 손수 전화를 걸어주셔서 어제는 죄송했어요 라고 하면서 세상에 자신의 상황을 소상하게 또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어요. 정말로 마음 따스한 코미디계 후배들한테만 마음 따스한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시청자분들 이 모든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따스한 사람으로 남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감동 주고 가신 사랑 주고 가신 고 전유성 씨의 정말 영면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